이 세 가지 요소가 요즘 볼보의 탑3 세일즈 포인트였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요소들이 이제 약발이 다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충돌 테스트 위주의 안전도가 중요했죠. 볼보는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다양한 사고 사례 데이터를 모아서 차량을 만드는데 반영해 왔기 때문에 예고 없는 기출 변형에서도 늘 좋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전자장비를 통한 예방과 회피로 자동차 안전의 개념이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고, 메이커들의 에이다스 성능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비슷비슷한 수준에 이르다 보니까 여기에서도 기출 변형이 등장하기 시작했는데요. 볼보가 최근 여기에서 푸어를 받았습니다. 이젠 안전하면 볼보란 공식도 언제까지 볼보가 점유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현재 볼보 차량의 디자인은 처음 나왔을 때의 신선함이 많이 옅어지고 슬슬 식상하기 시작했다고 보여집니다. 때문에 내외관 디자인의 변화를 줘야 할 시점인데, 이미 리프레시드라고 해서 수술이 아닌 시술 수준의 변화를 거쳤고, 요즘 볼보의 원가 절감 노력을 감안해보면 다시금 재시술이나 대대적인 성형수술을 할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저는 솔직히 스칸디나비안 디자인의 개념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건 독일차와 비교해서는 분위기가 많이 다른 건 알겠는데요. 이걸 말로 풀려면 또 표현력이 달려서 어렵네요. 그저 EX90과 EX30에서 보여준 지나치게 간결한 인테리어도 스칸디나비안이라고 하니 이제는 저 말에 피로감이 올 지경입니다. 많은 분들이 지나친 터치 디스플레이에 대한 의존은 결코 안전한 운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입을 모으는데요. EX30에서 주행 정보까지 가운데로 몰아넣은 건 확실히 선을 넘었다고 봅니다. 최소한 허드는 넣어줬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건 볼보가 독점이 아니기 때문에 타 브랜드에서도 채택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벤츠와 BMW가 스타트를 끊었고, 이제 다른 메이커들에서도 줄줄이 채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보만의 메리트가 조금씩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건 어느 자동차 브랜드건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조사는 차량의 상품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몇 가지 패턴화된 방법을 쓰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신모델 출시, 페이스리프트, 그리고 한정판 출시 등이 그것입니다. 볼보의 경우를 보면 시장에 꽤 큰 타격감을 줄 수 있다고 평가받는 EX90이 거의 2년째 출시가 연기되고 있고, 그래서 EX30이 먼저 나오는 건데 5년 만에 신차죠. 여기에 국내 판매가 불투명한 EM90은 중국 브랜드의 상표가리 버전이고, 40 시리즈 전기차는 개명에서 퇴출이 연기되었죠. 60은 현재 올해 발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단형, 외건형의 전기차는 어떻게 될지 아직 알려진 바는 없고요. 그리고 현 마일드 하이브리드 모델들의 판매도 병행하면서 일부 모델의 스페셜 에디션 등이 추가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신차의 종류도 부족하고 출시 속도도 느린 상황이라 앞으로가 다소 암울해 보이는 거죠. 최근 볼보 액세서리 사이트에서 희한한 것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안드로이드 OS 버전이 들어가는 연식부터 장착 가능하다며 난데없이 디지털 룸미러가 나왔는데요. 센터에 물어보니 비용은 약 200만원을 상회한답니다. 보통의 순정 액세서리들은 신차 개발 과정에서 함께 고려되고, 그래서 개발도 같이 진행돼서 출시 시점에 맞춰 나오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건 보통 볼트인이라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장착되고, 또한 정품다운 깔끔한 핏감을 보장해주죠. 그런데 난데없이 후방 디지털 미러라. 이 정도 액세서리는 헤비급이라서 보통 신모델의 출시와 함께 나올 법한 수준인데, 나온 지 몇 년이나 지난 기성 모델에 맞게끔 나왔다? 짐작컨대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현 모델에 이게 오디오 옵션처럼 선택 사양으로 장착될 것 같고, 어쩜 국내 수입 차량에는 기본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엿보이는 건 기존 모델에 추가할 수 있는 새로운 옵션을 개발해서 내연기관 종식을 선언한 2030까지 몇 년 더 끌고 가려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볼보의 상품성 유지를 위해 본사가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었다면, 로컬 수입사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먼저 사양 업그레이드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국내 사양은 이미 풀옵션에 가깝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추가할 수 있는 옵션의 여지가 전혀 없는 건 아니거든요. 가장 잘 나가는 XC60과 플래그십 XC90에 에어서스를 기본으로 추가하는 건 어떨까요? 아직도 그놈의 리프 스프링 때문에 트집 잡히는 건 여전하니까요.
미국 기준 에어서스 옵션가는 1,800불로 우리 돈 약 240만원인데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서 비싸진 탓에 못 사겠다 라는 사람이 많을까요? 땡큐 하고 사는 사람이 더 많아질까요? S60은 올휠 드라이브를 넣을 수 있는데 미국 기준 2,300불입니다. 국내 볼보 라인업 중에서 유일하게 S60에만 올휠 드라이브 사양이 없었습니다. 40 시리즈 전기차에는 후륜구동 트림을 반드시 추가해야 할 거고요. 그리고 지금까지는 실내 인테리어 컬러의 개별 주문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휠 디자인까지 출고 시 추가금을 내면 변경 가능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젠 그럴 때도 되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한정판으로는 그동안 국내에 들어온 적이 없던 V60, V90 외건형을 역시 그동안 한 번도 들여온 적이 없었던 컬러와 휠로 조합해서 들여오면 적어도 다크 에디션보다는 좋은 반응을 이끌어낼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히든카드로 수입자 최초로 전모델 7년 14만 보증 혜택을 제공해주면 전기차로 세대 교체가 될 때까지는 버텨볼만 하지 않을까요?